S24FE를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FE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갤럭시 S24FE가 24년 11월 1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별도로 하지 않고 구매 즉시 배송이 되고요. 전작인 S23FE보다 더 빨리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작 대비 출시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작 대비 바뀐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징은 전작과 거의 동일하고요. 박스의 제품 사진만 봐도 색상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제가 구매한 색상은 블루이고요. 이번에 나온 S24FE는 총 5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블루, 그라파이트, 그레이, 민트, 웰로우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트 색상은 해외 모델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봉인 라벨실을 뜯어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안쪽에 S24FE가 바로 보이죠? 이게 상당히 무거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무겁지? 그리고 이 박스 뚜껑에는 작은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충전 케이블과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심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이게 다고요.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부터 켜놨고요. S24FE의 전면과 측면 디자인이 전작 대비 많이 바뀌었죠. 일단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0.3인치 더 커진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전후변 글라스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작인 S23FE에는 고릴라 글라스 5였는데요. 드디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디자인이 전작 대비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정도면 S24 시리즈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S24 플러스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측면도 상당히 고급지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의 스피커 홀도 S24 시리즈와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죠. 후면은 디자인이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색상이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오랜만에 블루 색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링이 측면 색상과 동일하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일체감도 있고 고급지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가로가 전작 대비 0.3mm 더 넓어진 77.3mm이고요. 이 세로 길이는 전작 대비 무려 4mm나 더 길어진 162mm입니다. 두께는 전작 대비 더 얇아진 8mm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전작 대비 더 무거워진 213g입니다. 그리고 그립감은 S23FE보다 이 폭이 더 넓어지고 측면이 직각이어서 그런지 전작 대비 조금 떨어집니다. 그립감은 조금 못하고요. 물론 이 손이 큰 분들은 큰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옆에 두면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설정을 바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로그인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모두 끝났고요. OS 버전부터 보면 안드로이드 14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UI 6.1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스펙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AP는 삼성 엑시노스 2400E가 적용되어 있고요. 루머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저도 조금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플래그십인 S24 시리즈와 차별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한 성능 차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엑시노스 2200이 적용되었던 S23FE 대비 확실히 성능 업그레이드는 있을 듯 합니다. 엑시노스 2400과 다른 점이라면 단지 빅코어의 클럭만 0.1GHz 다운된 것이어서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램은 전작과 동일한 8GB 램이 적용되어 있고요. 저장 용량도 동일하게 256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수용만 256GB가 적용되었고요. 해외 모델 같은 경우 128GB와 512GB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램 규격도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된 LPDDR5X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장 메모리 규격 역시 UFS 4.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럼 전작 대비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전작 대비 더 밝아졌고요. HDR10 플러스 영상에서 최대 1900니트까지 밝아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화면 크기가 0.3인치 더 커져서
6.7인치이고요. 그리고 베젤도 전작 대비 확실히 얇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젤이 골고루 일정한 비율이라서 더욱 보기가 좋아졌고요. 전작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 베젤이 보급형처럼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하단부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4FE에도 S24 시리즈처럼 갤럭시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정에서부터 갤럭시 AI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많은 앱의 AI의 능력이 첨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S24 울트라와 플립6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능은 음성 파일 텍스트 변환 기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삼성 노트에서 강의 녹음을 동시에 하면서 메모도 할 수 있고요.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바로 변환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했던 기능은 삼성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사 번역이나 요약 기능이었습니다. 영어나 다른 언어를 할 줄 몰라도 이렇게 갤럭시 AI 버튼을 눌러서 번역을 바로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요약 기능으로 요점만 빠르게 볼 수 있죠. 스왑이 심한 긴 뉴스나 블로그 내용을 빠르게 알 수 있을 때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번역 앱에서 듣기 모드를 이용해서 실제 외국인 강사가 하는 말이나 유튜브에서 영상 강의 또는 뉴스를 동시 통역처럼 바로 알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사진 편집에서 스케치 변환이나 인물 스튜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기능들은 처음에는 몇 번 해보고 나면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S24FE도 S24 시리즈처럼 잠금 화면에서 날씨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설정에서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서 배경 화면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날씨 및 시간으로 들어가서 사용해 보기를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눈이 내릴 때는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눈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풍경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햇살 효과도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위치도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S24FE의 정가가 100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데도 근접 센서를 삭제하고 가상 근접 센서를 탑재한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급 차이 때문에 뺐다기보다는 원가 절감 차원으로 보이고요. S23FE도 가상 근접 센서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불편한 점은 뭐 없을 듯 하고요. 전면 카메라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접 센서가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하게 제어를 해줍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구성이 전작과 동일합니다. 광각은 50메가픽셀이고요. 망원은 8메가픽셀입니다. 그리고 초광각은 12메가픽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리하자면 전작인 S23FE와 바뀐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보면 모두 3개의 화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광각, 광각, 망원은 3배 줌이고요. 그리고 군락을 다운받아서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설치하고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2배 줌 크롭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을 켜면 이렇게 2배 줌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율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서 2배 줌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켜놓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또한 이 화각이 하나 더 많아진 효과도 있고요. 그러면 S24FE도 4개의 화각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명칭에서도 나오지만 2배 줌은 50메가픽셀의 화소로 크롭하는 것이어서 디지털 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24FE도 S24처럼 AI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만 찍으면 바로 AI 인스턴트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고요.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만 길게 눌러주면 슬로우 모션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할 듯 합니다. 정말 간편하게 슬로우 모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별도로 슬로우 모션 모드로 들어가서 찍어야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찍어놓은 사진에서 역시 AI 기능을 사용하면 재미있는 사진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별 모양을 누른 후에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거나 새롭게 그릴 수 있는데요.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나 빈 곳을 채웠을 때의 이 모양이 기존의 라인과 맞지 않는 점은 있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니까 가볍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없앴죠.
다음은 가격인데요. S24FE의 정가는 전작 대비 99,000원 인상된 946,000원에 출시했습니다. 100만원에 근접하는 가격이어서 조금 부담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S24 기본 모델 대비 거의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가성비는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능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기능적인 부분도 대부분 동일하고요. S24 시리즈의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리고 주요 판매처별 할인율을 살펴보면 쿠팡 같은 경우 즉시 10% 할인을 받아서 85만 1,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하지만 쿠팡은 할인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10% 이하 할인을 하게 되면 구매하지 마시고 다른 쇼핑몰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로 와우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 적립을 35,000원 정도 해줍니다. 그러면 실구매가는 81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할인율이 제일 큰 곳은 바로 G마켓입니다. 기본 11%를 할인받아서 84만 1,7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 10일까지 구매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3만원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게 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만원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추가로 스마일 카드가 있는 분들은 16,000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데요. 실구매가는 78만 5천원에 구매할 수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전작인 S23FE보다 200mAh 늘어난 4700mAh입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전작 대비 1시간 늘어난 21시간이고요. 동영상 재생시간은 전작 대비 무려 6시간 늘어난 28시간이라고 합니다. 늘어난 배터리 용량과 바뀐 AP인 엑시노스 2400E의 전력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는 25W 고속 충전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S24FE에도 이 배터리 보호 기능이 들어가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24FE를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요. 성능은 간단하게 봤지만 엑시노스 2400E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벅임도 거의 없었고요. 성능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상당히 잘 나온 기기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가격이 문제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정가가 거의 100만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아이폰 16이나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S24FE는 할인이 많이 된 상태에서 구매하시면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최소한 15% 이상 할인을 했을 때는 가성비가 확 올라갈 듯 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24FE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